대검 반부패 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였고 Three, two, one. Okay.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 이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게 적절한지 한번 따져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대검찰청에서 수용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윤식 SBS 법조팀 기자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대검찰청이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수용한다는 걸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대검이 이날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수원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수원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라고 했으니까요. 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그리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는데 정확히 수원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개를 요청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받아들이고 수사자문단 소집은 별도로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이랑 일선 검찰청 간에 이제 수사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예.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그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신청할 자격이 없는 거군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검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금으로서는 권한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이제 외부 인원들로 구성된 특히 이제 법조계, 학계나 언론계 그리고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150명에서 250명 중에 추첨을 통해서 15명의 위원을 선발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현안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라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방경찰청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고요. 지방경찰청이요? 지방검찰청이죠. 네. 예. 구성 심의위원회 210명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하게 된다. 자, 이제 오늘 소집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언제 열릴지는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집이 결정되고 나서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근데 이번 수사심의회는 이제 조금은 더 빨리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릴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요청을 했고 수원 고검장이 바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수원 고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청하자마자 원래는 수원지검 고검 차원에서 별도로 또 심의위원회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대검에다가 바로 해달라는 얘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로 대검찰청이 판단해달라. 수원 고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안 자체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실제로 대검이 이렇게 들어온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는 시각도 우세합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이지검장이 이제 이 수사심의 소집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수원고검이 바로 이렇게 한 것은 일종의 맞불 모양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석도 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사실 수사심의가 개최가 돼도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수원고검 입장에서는 이번에 수사심의가 진행되더라도 기소 의견을 채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금 29일인가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염두에 두고서 어떤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기소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소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좀 밝히겠다. 이제 그런 취지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9일 날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압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사심의위를 요청하면 뭐 한 2, 3주 걸려요. 그러면 압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또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됐건 뭐 전문 수사자문단이 됐건 간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법무부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사이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히든 카드를 꺼냈는데 이 히든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수원 고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바로 신청을 한 다음에 3시간 만에 바로 답이 나왔어요. 네. 수원 고검에서 직접 대검에다가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엄청 신속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고검에서는 이제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체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는 증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나 수사하는 걸로 결정이 나버리면 오히려 기소에 있어서는 정당성, 명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압축되는 후보군에 들어갈 가능성 있다. 29일에. 네. 근데 그때까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압축되고 나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거나 그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적절하다 혹은 부적절하다, 수사 계속해야 한다, 뭐 중단해야 한다. 이 결론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론이 나고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인사권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말이죠. 일단은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안 했으면 아마 기소됐을 거예요. 그러면 29일 이전에 기소됐기 때문에 현 정부나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수사심의위원회가 29일 이전에 소집돼서 결정이 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결정 자체가 어떻게 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설사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기소하면 안 된다 결정이 나와도 제가 볼 때는 기소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네. 그러면 사실은 29일 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이성윤 지검장하고 수원 고검, 수원 지검하고 어떻게 보면 머리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 상황, 그리고 조금 전에 대검에서 소집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피해자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도 그 후보군에 들어있는지랑 그 수사심의위 신청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거랑 이번에 일정 정한 게 좀 영향이 있는 건지 관계가 있는 건지 여쭙고 뭐 후보가 누구다라는 말씀은 뭐 드리기 곤란하고 천거된 분들은 매우 많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천위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건 그건 전적으로 추천위에서 아마 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번 추천위 일정을 잡은 것이 연관되느냐 전혀 연관 없습니다. 이번 추천위는 절차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지금 뭐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 상관관계가 없다는 박범계 장관 이야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니 뭐 장관 입장에서는 상관성이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예.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장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현 검찰총장이 다음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 전 총장 같은 이제 사태가 이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정권 말기잖아요. 정권 말기가 되면 사실 네임드 현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컨트롤 타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여권에서 보면 이성윤 총장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권 내에서도 설사 좀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성윤 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여론의 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끈 적이 있었는가 제 기억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성윤 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예. 더군다나 검찰이 전에 같으면 검찰이 뭐 사실 정부의 어떤 지시랄지 정부에서 암묵적인 뭐에 의해서 행동을 했는데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머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풀어나가는데 좀 잘 풀리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다. 법조 기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듣습니까? 네, 일단은 계속 거론되는 후보군에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인데요. 오늘 아까 박범계 장관의 말 중에서 예. 그 총장 인선과 관련돼서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려던 기자가 물었던 질문에 예. 이런 답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총장 인선은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거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후보군 중에 이제 본다면은 당연히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행위 조금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사실상 박 장관이 또 언급을 해준 걸로. 조남관 대검차장도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임명이 됐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과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하는 듯하다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조남관 대검차장은 검찰 조직을 먼저 생각했던 것 아니냐 조금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죠. 네,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남관 대검차장. 그런 측면에서 조남관 대검차장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임명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남관 차장도 사실은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굉장히 임명하고 싶지 않은 총장이 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과 대립 때 결국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총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또 이제 그런 것 사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요. 이제 총장 자체를 검사 출신으로 하느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제야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역대 검찰총장은 대부분 검찰 현직에 있는 검사장들 중에서 그렇죠. 골랐죠. 예. 그러니까 검찰로 있다가 옷을 벗고 밖에서 변호사 하던 사람을 다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검찰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도 거의 없죠. 제 기억도 거의 예. 근데 이번에 혹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아니 그 아직 모르겠. 전직.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이성윤, 뭐 조남관 정도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제야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지난번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갈등 그런 게 되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 제야 있는 사람들이랄지 아니면 사실 검찰 내부에 있는 검사들이 친정부 성향을 갖고 뭐 할 수 있는 고위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보원 추천 위에 압축을 하려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은 정말 딱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 한 명밖에 없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자꾸 수사를 받고 뭐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9명인가요? 구성되는 게 9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있고 네. 언론사 기자도 한 명 포함돼 있다가 본인이 이 조직 내부에서 이게 과연 그래도 되는 거냐? 응?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그렇죠? 그런 일도 그래서 있었죠? 자진 사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두는 일도 있었고 네. 상당히 복잡한 현재 사안이고 실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게 지난달 초 아닙니까?
한 달 한 20일 거의 2달이 다 가야 돼갈 정도로 검찰총장 자리를 현재 비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시청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거 다 얘기가 된 거니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여러분 화면을 많이 보셨습니다만 목소리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도 같아서 지난 국정감사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 모습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중앙지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충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한번 검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당연히 국민에게 충성합니다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검사입니까? 굉장히 좀 성실한 검사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전에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탁이 돼서 아마 검사 역사상에서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박철원 전 의원이 있죠.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라고 그렇죠, 불렸죠.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검찰총장. 예. 그 사람 그 두 명이 엄청나게 고속승진하고 어떻게 보면 실세로 군림을 했는데 아마 그 둘 빼놓고는 가장 고속승진한 검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굉장히 청렴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청렴하냐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다음에 식사를 외부 사람과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부 사람과 식사를 하면 예. 이건 부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청렴성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이후에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들어서 초고속 승진되면서 본인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 이유는 제가 많이 접해보질 않아서 뭐 본인이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좀 평가하기는 어렵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해서는 검찰 조직, 검찰의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검사들로부터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 않다는 얘기를 또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검찰 내에서는 어떤 쑥수통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건들을 많이 처리를 해서 중요한 사건 처리해서 이제 이름을 날리는 검사들이 이전에는 상당히 잘 나갔고 이제 그런 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평가를 했고 이제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후배 검사를 잘 챙긴다랄지 선배에게 잘하면 그런 검사들은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못했다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검찰 내에서도 어떤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스타일상에 있어서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검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용한 성격에 예.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요직이나 뭐 눈에 띄는 보직을 맡아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던 적은 별로 없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그야말로 고속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다. 빅4라고 하는 요직 중에 3개인가를 아마 현 정부 들어와서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찰국장도 하고요, 그죠?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반부패 부장도 하고,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그 기소 여부는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보고 따르게 되는 겁니까?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내려지는 그 결론과는 뭐 그 수원지검이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없고 의무는 아니다. 예, 의무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권고가 나왔는데 그것과 반대로 결론을 내려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의 부담은 좀 커지는 거다. 뭐 이 네, 정도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 검찰 수사심의의 그 기록을 보면은 네. 2018년 1월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12차례 열렸는데요.
현 정부 들어와서 도입됐군요. 예, 그 다음에 도입되셨는데 어떤 이렇게 요구가 있었을 때 상당히 많이 따르는 성향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수사 증거와 그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됐는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정유식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좀 모순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공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났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 수사를 했었는데 그냥 기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는 검언유착 이른바 뭐 채널A 기자의 뭐 이른바 협박 사건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해야 하라,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공고가 내려졌는데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현재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본인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해왔는데 본인은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좀 모순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또 드네요. 근데 아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소나 수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 아니고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론이랄지 아니면 법무부랄지 여권에서 이걸 뒷받침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뭐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비판하게 되면 이제 모순된 행동이 나오고 또 여론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현 여권 청와대에서는 부담을 굉장히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소집이 결정됐으니까 언제 열릴지 열리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날지 이것도 상당히 이 검찰 조직의 미래와 관련해서 대단히 주목해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29일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또 결론도 어떻게 나고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추천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을 박범계 장관이 추천하게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역시 관련된 소식인데 이번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이 있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부터 보시죠. 공수처장님, 이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변호인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공수처에서 만났습니다. 자,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른바 뭐 황제 에스코트 했다. 이것과 관련한 공수처 대변인의 브리핑에 거짓말이 있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에스코트 조사는 저희도 8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를 했지만 당시에 그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에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 제네시스 차량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청사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CCTV를 통해 지금 나오네요. 확인됐습니다. 저희도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청사 출입 보안 지침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제 문상호 대변인을 비롯한 이 사건 참고인들한테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공수처 대변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가 보도자료를 냈던 부분인데요. 보도가 나가니까 이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를 호송하기 위한 용도다. 그래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의 1호 차량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태워서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뭐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저게? 2호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 호송용으로 뭐 개조가 됐다라고 해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개조되지 않은 일반 차량이다라는 지적이고요.
그게 시민단체와 이제 뭐 공익신고인이 고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참고인들 소환 통보 그 중에서도 그 보도 자료를 허위로 낸 혐의로 문상호 대변인한테 소환 통보를 수사팀이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공수처가 이른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또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네.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뭐 이규영 검사건이니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1호 사건은 아니다. 좀 이상하지만 좀 그렇게 지금 공수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검찰이 공수처를 지금 수사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공수처 견제 목적도 있을까요? 이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또 수사한다는 게? 근데 이제 고발 사건이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인지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검찰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를 견제하려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고발된 사건이잖아요. 고발된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발 자체도 굉장히 공수처에서 자초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공수처가 사실 이제까지 쭉 하는 행태를 보면 이 공수처의 어떤 정치의 중립성, 공정성 이거와 굉장히 배치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좀 너무 프로 정신이 없다, 좀 아마추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수처가요? 예. 너무 수사 역량을 지른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걸 마치 사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이 공수처의 정책 중립성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하는 것도 아주 완벽하게 해버리면 사실은 대중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정무적 판단을 너무 서투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지금 뭐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거에서도 허위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 나중에 이 부분도 사실은 현 여권이랄지 청와대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고위공직자 방탄처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규영 검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20일 동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을 방해하는 방해 수사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수처는 공수처에 맞는 그러한 수사의 신속성 또 수사 역량이 없다고 한다면 이 수사 역량을 보충하는 그런 것들을 신속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의 곽상도 조수진 의원이 아마 또 공수처를 무작정 찾아갔던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피의자도 이렇게 공수처장 차로 모셔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고소인인데 약속 없이 와도 공수처장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수진 의원은 아예 공수처장이 있는 사무실 그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복도에서 있다가 결국 만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그 사진이 아마 좀 있을걸요? 조수진 의원이 앉아있는 사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저렇게 기자 시절처럼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다가 김진욱 처장을 잠깐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그 좀 나왔죠? 예, 뭐 조수진 의원이 제가 그 공수처가 도피처가 됐다라고 예, 지적을 하니까 그 왜 그렇게 실망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성윤 지검장한테 이성윤 지검장 사건으로 예. 실망스럽게 하냐 공수처가라고 하니까 이제 김진욱 공수장은 유념하고 있다라고 일단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김진욱 처장한테 관용차 제공에 대해서 네.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진욱 처장이 이에 대해서 직접 밝힌 거는 사실상 본인의 입으로 밝힌 거는 처음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변호인과 이야기하다가 2호차가 있는 걸 몰랐다 일단. 본인이 예. 있는 걸 몰랐고 보안이 엄격한 데다가 휴일이어서 차량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수진 의원이나 그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이 본인의 어떤 실책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예, 저 해명을 들어봐도 뭐 휴일이고 보안이 엄격해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본인 차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기자들한테 혹시 알려질까 봐 걱정했던 걸까요?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해명을 들어봤는데 공수처가 시작이 국민적 기대 속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공수처 어떻게 해나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결같은 밤
배우 한예리 씨의 목소리로 비의 노래, 영화 미나리 OST 가운데 한 곡입니다. 비가 내리네, 고개를 들고 떠나가는 계절을 배웅하네. 겨울이 가는 사이 봄을 반기는 아이, 온 세상과 숨을 쉬네,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밤에. 영화 미나리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 후보에도 올라 있고요. 윤여정 씨는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윤여정 씨의 수상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희망 섞인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시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납니다.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하게 될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